네, 7월 24일 김은지의 뉴스의 두 번째 코너 정치 풀 악셀입니다. 김종대 전 의원이 운전석에 앉아서 정치 현안 제대로 밟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동반석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서영교 의원님 저희 안녕하세요. 네, 저희 4월 10일 총선 합동 방송 때 뵀었는데요. 예. 스튜디오에 처음 오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저희 작고 소중한 스튜디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저희 원샷으로 한번 구독자분들한테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총선 때 배웠습니다. 제가 그날 총선 결과 나오는 거 보면서 200석 거의 예측했던 출구조사 지금 참 안타깝습니다. 그 200석이 되지 못했더니 김건희 특검법도 거부하고 최혜병 특검 수사 외압 관련한 특검법도 거부하고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거부권을 날리고 있어서요. 얼마나 의석수가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도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의석수를 주셔서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정의 바로 세우고 대통령의 잘못된 것, 살아있는 권력의 잘못된 것, 대통령 부인의 주가 조작 등 범죄 낱낱이 철저히 수사해서 꼭 처벌할 수 있는 사회 만들겠고요. 저는 덕분에 서울에서 민주당 후보 중에서 최고 득표를 찍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막 밟아 그냥. 예, 댓글창에 벌써부터 반갑다라 인상이 많은데요. 강한 눈이 모셨다. 서영교 의원 장군이시다. 센 누나다. 너무 반갑다 하는데 장군이라는 별명 원래 들어보셨습니까? 예쁜 장군 반가우시죠? 저보고 서장군이라고 하는 말씀 많이 하시고요. 서장군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걸크러쉬라고 하기도 하고요. 센 언니라고 하기도 하고요. 제가 살아있는 권력에게는 센 걸크러쉬 서장군이고요. 그러나 국민께는 또 우리 주민께는 언제나 부드럽고 생글생글 웃는 천상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좀. 오늘 확실히 세론이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종대 기사님이 끼어들지 못하고 계세요. 아니 뭐 걸크러쉬부터 서장군까지 저하고는 국방일 같이 했거든요. 항상 제 옆자리에 계셔가지고 우리 국방위 국정감사도 같이 하고 인연이 길게 있으시네요. 본회의장에서도 가까이 앉으셨고 그래서 제가 각별해요. 그리고 또 항상 또 이제 저는 이렇게 좀 써는 스타일이잖아요. 그거 듣고 있다 졸린다고 사람들이. 그때 서장군님이 나와서 확 질러버려야 이게 좀 분위기가 정돈이 되고. 정말 똑똑하세요. 근데 똑똑한데 그 중요한 숨은 비밀도 많이 알고 계시고 내가 보니까 공부만 조금 하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비밀을 그렇게 많이 아는지 삼부토건 비밀 그리고 또 이종호 비밀 그런 이종호 비밀을 사실은 저희가 조금 캐치를 했었는데요. 어김없이 이종호가 이 온 세상에 떠벌린 얘기가 드러나더라고요. 아니 조심해야 돼. 저 오늘 고발당했거든. 그랬어요? 그래도 그 이야기부터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제 저야 이미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사람들 모두가 바뀌었어요. 이제 닥치는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한번 붙어보죠 뭐. 그래서 문제 되실 것 같으면 장군님은 참지 않아. 장군님은 참지 걔네가 고발해서 불리한 쪽은 다 그쪽이에요. 그래요? 네. 그거 수사하고 조사해야 되거든. 불리한 쪽은 그쪽이에요. 불리한 쪽이 그쪽이니까 다 까야 돼요. 근데 그들이 엄포만 놓고 적당히 묻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꼭 까서 뭐 조금 희생이 되시더라도 범인을 잡는다. 그러니까 오늘 저 김규현 변호사 저 JTBC 그 외에 더 있을 거라 그러니까. 더 있나요? 지금 무더기 사태로 갔던 또 초유의 사태가 왔는데 딱 아까 전화가 와가지고 뉴스 봤냐 그래가지고 알려주더라고. 누가 알려줬나요? 시사인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알려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그래가지고 왜 그런 걸 먼저 알려주고 그래. 아셔야죠. 어쨌든지 간에. 근데 제 첫 마디가 잘 됐다. 이건 정말이에요. 드루아인가요? 이건 잘 됐다.
이러면서 오히려 다퉈볼 만한데 이것도 괜찮다. 그래서 이제 고발장도 확인해야 되고. 예. 제가 좀 사실들을 정리해 드리면 이제 방금 4시 24분 SBS 보도로 나왔는데요. 단독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단체 대화방 3인 김규현 변호사 등 고소인데요. 김종대 의원님은 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니 다른 언론엔 제 이름이 나갔어요. 네, 예, 여기 제목에는 그렇고요. 이게 내용에는 있습니다. 김규현 변호사, JTBC, 김종대 전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종호 전 대표 등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잘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좀 더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이제 이게 수사가 진행이 되면은 증거 자료를 내놔야 되고 서로 간에 이제 맞춰봐야 되거든요. 근데 저쪽 주장은 뭐냐면 김규현 변호사의 모든 녹음 파일을 내놔라. 네가 유도 신문에서 우린 답변한 것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 아니 그런데 김규현 변호사 통화 녹취록 보면 다 이종호 씨가 주로 전화해서 묻지도 않는 얘기하고 밥 먹자 그러고 주로 그쪽이 전화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녹음 전체 파일은 모르더라도 나는 통화 기록 정도는 내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서 계속 봐봐 하고 까면서 더 얘기해봐 하다 보면 자기들도 고발인 조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고소인 고소인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다투는 거죠. 그리고 재판까지 가면 더 좋고. 아니 있는 거는 그쪽이 다 내놔야죠. 네. 그쪽이 먼저 내놔야죠. 그리고 그렇죠. 김건희 여사하고 주가 조작으로 해서 처벌을 받았잖아요. 네. 처벌을 받은 사람이고 주가 조작한 대한민국의 경제를 교란시킨 주가 조작범이에요. 네. 이 주가 조작범이 조땡땡이라고 하는 치안감 후보자 있었잖아요. 네, 조땡땡 치안감 후보자 얘기도 했었고 조땡땡 정도는 우리 옆에 둬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요. 뭐 VIP한테 내가 이야기해서 그 사표 내지 마. 임 XX 사표 내지 마.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 얘기가 다 나왔는데 그러면 자기가 아니라고 하는 걸 자기가 증명해야 돼요. 이쪽에서 까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쪽에서 증명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네. 그쪽에서 증명하고 그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오고 내가 그게 아니라고 하는 증거를 내놔야 돼요. 저 허풍이에요? 이건 아니죠. 저 허풍이에요? 허세였어요? 이건 아니에요. 네. 그쪽에서 자료를 내놔야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허풍이고 허세였다 그러면서 고소를 한 거니까 뭐냐 하면은 전에 내가 이런 얘기 한 적 있어. 그런데 허풍이야. 그런데 전에 얘기한 걸 왜 해? 그러니까 고소. 뭐 이런 논리 아닙니까? 시퀀스가? 그런 거잖아요. 재밌는 사건 아닙니까? 이거? 저는 잘못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먹긴 자가 썩낸다고 잘못했으면 국민 앞에 사과하고 그 용서를 빌어야지. 뭐 우리가 알고 있었나요? VIP가 김건희라고 하는 거 정말 경악할 노릇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인사에 개입한 흔적들이 있는데 그 흔적들을 이번 기회에 경찰이 수사해서 다 밝혀내야 되고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까지 찾아가서 과연 조땡땡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사혁신처에서 그 징계를 받게 하라고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시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그 징계 안 받고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 인사혁신처에서 징계 안 받고 나왔으면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 그 무슨 외국에서 마약 들어오는 사건에 연루된 거잖아요. 네. 그 녹취가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 김규현 변호사하고 상관없는 녹취예요. 김규현 변호사랑 아무 상관이 없는 이 녹취가 언론에 나오게 된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김규현이 낸 거야?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종호 녹취는 또 뭐예요? 이런 것은 다 거기서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싹 다 내놓고 그리고 고소인의 자격이 부여되든지 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예견해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아침하고 점심 때 방송한 내용이 있어요. 이게 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대통령이라면 또는 여사라면 누굴 먼저 손봐야 되느냐? 이종호입니다. 왜 그러냐? 대통령 여사를 VIP로 하면서 사칭을 하면서 사기를 치고 다녔다는 얘기거든. 그럼요. 그러면은 그걸 전달한 김규현은 나중 문제고. 아니 이거 보니까 김건희 여사를 내가 옛날에 봤을 땐 애였는데 영부인이 됐다. 그러면서 사칭이죠, 사칭. 영부인이 됐고 윤 대통령을 우리가 결혼시켰다. 그러면서 그 뒤로 펼쳐내는 걸 보니까 내용이
아이고 생방송 중인 게 이렇게 드러납니다. 저희가. 예. 내용이 기가 막히거든. 예. 그러면은 내가 VIP라면 누구를 먼저 손보고 싶겠어? 이종호 전 이종호죠. 대표. 예. 요놈이 떠들고 다녀서 이 사달이 났구나. 당연히 이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가 내 얘기를 나쁘게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놈을 잡았어. 그래가지고 너 어디서 그 얘기 들었어?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원래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럼 알았어. 너 비켜. 그놈 나와. 이래가지고 글로 쳐들어가게 돼 있다고. 그런데 지금도 이종호에 대해서는 응징할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전달한 김규현 변호사가 타겟이에요. 여기에 의도성이 있다는 거지. 옆에 있는 김종대 의원 그러면은 이런 걸 갖고 떠든 사람을 이제 어떻게 잡으려 그러지.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자기가 키웠다느니 결혼을 시켰다느니 그리고 VIP는 김건희 여사라느니 그리고 내가 대통령한테 말해서 풀어준다느니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리고 그 해병대 1사단장을 성근이 하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반부패 부장 2부 반부패 부장 김영철을 소개한다느니 그 김영철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수사 하는데 제대로 수사를 안 한 그 검사잖아요. 그런 사람 이름까지 딱 이야기해서 한다느니 그러면 대통령 주변을 사칭하거나 대통령을 사칭해서 사기칠 염려가 있어서 그 사람을 확실히 빨리 처리하는 게 그게 원래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원래는 그거죠. 네. 공직기강 비서실이나 그런 데서 해야 되는데 그건데 그거는 아무 손도 안 대고 거기는 하나도 손도 안 대고 이 사람이 뒷배가 있는 거지. 그리고 고소 이야기하는 거 보면 여기선 정말 둘은 김건희 여사하고는 무슨 관계인지 이 의심과 의혹이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내가 처음 겪는 패턴이 아니에요. 거예요, 그쪽이. 계속 대통령실을 팔고 다닌 천공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천공은 경찰에서 못 불러요. 그러나 김종대는 고발하는 거예요. 나는 가서 2번이나 수사를 받았다고. 그건 물론 아직 기소는 안 됐지만 그게 벌써 횟수로 3년째입니다. 그런데 보라고. 이렇게 제가 말썽을 부려가지고 뭐 허위사실 명예훼손 하려면은 그 근원인 천공을 처리했었어야 되는 거지. 근데 거기는 오늘날도 룰루랄라 하고 더 떠들어. 그래서 동해 석유까지 나온대. 맞아요. 그 얘기도 동해 떠들어. 석유에는 또 얼마나 주가가 올랐어요. 주가가 올랐어. 거기에 주가에 귀신들이 또 안 붙었겠어요? 오늘 운전대 강탈비기입니다. 주가 조작 귀신들이 안 붙었겠어요? 안 붙었어. 그러니까 그런데도 거기는 놔두고 전원 고발을 하죠. 부승찬하고. 네. 그다음에 많은 공직자 또 군에 계신 분들이 이제 고통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패턴이 이번에 똑같은 거예요. 제가 또 언론에 그 천공보다 더 센 신공이 나타났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칼럼을 썼잖아. 그러니까 어쩌면 그 뒤에 과정이 똑같냐고. 그러면 신공이 나타나면 못 건드립니다. 못 건드리고 이제 전화 JTBC를 건드리는 건데. 신공이 누구예요? 아니 이제 신공 이 내공이 이제 세다 이거지. 이제 이신공? 그러니까 저는 달마대사라서 달마 신공이 있는 거고 이러는데 뭐 이런 얘기는 그냥 대충 넘어가요. 너무 따지지 마시고. 아니 근데 잠깐만 제가 오늘 핸들 경쟁 무슨 심각하다 느낌이 이런 들었냐면요. 댓글입니다. 부승찬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 됐잖아요. 좀 더 크시겠어요. 아니 난 안 크려는데 왜 자꾸 키워주냐고. 이게. 좋은 일이 생기겠어요. 서영교 의원님이 예언하십니다. 국회의원 이상 되려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다. 좋은 일이 생기시겠어요. 그래요? 이종호 씨 얘기하는 거 이재명 보면 대표 그렇게 죽이려고 들어서 흔들림 없는 당대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요? 대선 후보 되고 있고 부승찬은 뭐 김종대에 비하면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국회의원 됐잖아요. 훌륭한 사람. 근데 어떻든 국회의원 돼서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크시겠어요. 내가 보기에 딱 신공. 오늘 서영교 의원님이 예측하고 가십니다. 그것도 밟아. 그것도 밟아야 돼. 지금 김종대 의원의 미래 예측하고 계십니다. 네네네. 국회의원 이상 된다. 아니 정말 그렇습니다. 훌륭하게 잘 크시겠어요. 어쨌든 언론과 이거를 상대로 했는데 원래는 이걸 임성근 사단장이 예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시사인에도 내용 증명 왔을 겁니다. 예전부터 계속합니다. 왔죠. 언론 기자들한테 그때 모두 뭐라 보내고 그랬냐. 있습니다. 7월 20날까지 자발적으로 사과해라.
공개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안 그러면 아이고 의원님 무음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 오늘 생방송 인증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들어간다. 이랬거든. 예. 그러다가 이제 지가 털렸거든. 괜히 그렇게 떠들다가 아니 그러니까 이 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건 다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이종호 네가 수습해. 뭔가 이런 기류가 없었다면은 오히려 지금쯤 기관에 불려가가지고 지금 절대 존엄을 모독한 죄로 응징을 받아야 될 사람이. 그게 정상이죠. 요렇게 돌아가는 거죠. 요렇게 판이. 그러니까 수가 얕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김건희 여사가 경호관동 그 보안 거기로 불러서 이제 불러드렸잖아요 검사를. 예. 마치 이제 나 조사 받았어라고 얘기하려고 불러드리면서 핸드폰도 반납하세요. 신분증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 장소로 오고 이 시간에 오고 여기까지 하고 요거 70페이지 내 진술서니까 요것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신경 쓴다고 그렇게 했을 텐데 얼마나 오랫동안 고민해서 그걸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완전히 역풍 맞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된통 역풍 맞고 있고 여지껏 했던 것 중에 제가 보기엔 가장 잘못한 일이에요. 가장 잘못한 일이라서 검사들도 그동안은 김건희 여사를 조금 보호해 줬는데 이번 걸로는 보호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이종호가 이렇게 법적 조치 취하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이종호를 쳐줘야지 되는데 이종호가 오히려 다른 짓을 하게 하고 임성근을 쳐줘야 되는데 임성근이 다른 짓 하게 하고 이게 수가 얕아서 그런 거예요. 자, 수가 얕아서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죠. 자, 오늘 저희 운전기사님의 좀 분량을 확보해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니 괜찮아요. 난 너무 재밌어. 너무 신나. 그런데 난 이걸 안 물어볼 수가 없어. 내가 청문회 하실 때. 네. 제일 뭔가 내가 이래서 이 국회의원을 하는구나 네, 싶은 네. 뭔가 이렇게 촉이 오는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2번 하셨잖아 청문회. 최상병 특검법 요번에. 관련해서 첫 번째 네, 그리고 네, 지난주 네. 탄핵 청문회. 네. 요거다 네. 싶은 거 뭐. 이번 청문회에서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래 임성근까지는 구하려고 했다고 쳐. 그럼 거기까지만 하지. 왜 박정훈이라고 하는 정의로운 검찰 수사단장에게 항명수괴죄라고 하는 누명을 씌우냐 이거요. 제일 나쁜 범죄행위가 그래 누구까지 구한다고 쳐. 근데 왜 누명을 씌우냐 이거. 나쁜 짓이잖아요. 예. 우선 해병으로 간 우리 아들이 그렇게 재난 복구에 가서 죽음으로 돌아오는 이 현실은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은 온 사회에 잘못된 거 비가 너무 와도 비가 너무 안 와도 그리고 누가 다쳐도 다 내가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국민들이 감동하고 밀어주고 도와줘요. 그런데 재난복구에 나간 내 아들이 주검이 돼서 돌아와도 나 몰라라. 그리고 왜 그러면 그런 일이 생겼나 보니까 사단장이 마치 자기에 대해서 진급이라든지 별을 하나 더 달고 싶어서 자기 폼을 내고 싶어서 했던 이런 일로 인해서 지시처럼 내리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는 거. 수풀을 헤쳐라 바둑판식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목숨을 잃은 거예요. 최혜병만이 아니라 여러 명이 목숨을 잃을 뻔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처벌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을 또 구하려고 끼어드는 것도 잘못이야. 그런데 그래 그렇다고 쳐. 근데 왜 박정훈 대령에게 누명을 씌우느냐. 내가 이것만큼은 꼭 박정훈 대령의 누명을 벗겨주고 누명을 씌우려고 했던 그 권력을 꼭 잡아내겠다. 이 생각을 얼마나 많은 국민이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대신 질의해주고 이야기해주고 답을 끌어내거든요. 제가 이번에 박정훈 대령의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검찰단장 김동혁이 구속영장을 박정훈 대령에게 칩니다. 예, 같이 허위 뉴스가 많았죠. 그렇죠. 그때. 그 구속영장에 가서 보니까 핸드폰의 내용을 다 지웠더라고요. 그리고 박정훈 대령이 저는 이런 거 지웁니다라고 해서 지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진술에? 예, 이런 걸 본인 진술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지웠기 때문에 저희가 구속영장을 구속영장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증거 인멸이라서.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구속영장에 그런 거 써놨냐 그랬더니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웠다고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인에게 물어봤죠. 당신 말은 거짓말인데 당신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박정훈 대령 이 말 맞습니까? 근데 박정훈 대령이 아니 내가 내 핸드폰을 주면서 포렌식 하는데도 안 가겠다고 하고 다 주면서 내 입으로 내가 이거 다 지웠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하나도 지우지 않고 그대로 줬습니다. 저 이야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지. 예. 김동혁 수사단장의 검찰단장이죠. 이름도 헷갈려요. 김동혁의 저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알렸고 김동혁은 새빨간 거짓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를 얘기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거거든요. 김동혁 당신은 얼마나 간이 부었길래 도대체 뻔한 내용을 없는 사실을 거기다 넣어서 새빨간 거짓말을 쓸 수 있을 정도면 얼마나 간이 부은 거냐. 도대체 누가 시킨 거냐라고 제가 질문을 하게 됐고요. 그 장면이 제일 멋있었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때 박 대령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을 제가 해주게 된 거고요. 두 번째는 너도 제가 이제 동아일보 보도를 봤어요. 동아일보 어떤 거? 김동혁이 깡통폰을 냈다고 나온 거예요. 이종섭 깡통폰, 그다음에 박진희 깡통폰, 그리고 김동혁 깡통폰. 김동혁은 7월 8월 내용을 삭제해서 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깡통이지. 제가 그렇죠. 당신 깡통폰 내지 않았냐? 아닙니다. 아니래. 그러면 당신 다 내용을 삭제했다 그러던데 아닙니다. 당신은 증거인멸이니까 구속영장은 당신이 받아야 돼. 그게 바로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아닙니다.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실 바락바락 대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허위 사실로 법적 조치합니다. 저는 이게 국회의원이 억울한 사람을 풀어줄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다. 나 참 국회의원 하길 잘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 맥락 좋아. 예. 그러니까 박정훈은 핸드폰 지웠다고 구속영장을 치고 지는 공수처에 내면서 지운 깡통폰. 거야. 예. 그런데 한 사람은 그걸로 구속영장이 신청이 되고 지는 갑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같은 잣대라면 공수처가 김동엽 검찰단장을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되는 거야. 왜냐? 같은 행위니까. 같은 범죄 행위니까. 이거 괜찮네. 네. 내가 이래서 서 의원님이 좋다니까요. 자, 제가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보면 의원님 근데 특종대한테도 잠깐 질문을 드리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댓글창에 특종대의 어떤 시간을 좀 말씀을 듣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뭘 해드리나? 특종대? 특종하는 김종대 이런 이야기. 아니 북한에는 중대 발표, 남한에선 종대 발표. 뭐가 요즘 뭐가 많아요. 내가. 네네네. 잘하고 계세요. 종대 발표께서는 19일 청문회에서 가장 좀 눈여겨봤던 장면이 무엇입니까? 눈여겨본 장면, 아쉬운 장면 다 있었어요. 둘 다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런데 일단 임성근 사단장이 왜 자기 핸드폰 비밀번호 기억이 안 납니다. 이래가지고 웃음보가 터졌는데. 네, 정말 슬픈 일입니다. 이걸 본인 입으로 들었을 때 알고는 있었지만 그리고 제가 그 전날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무리 봐도 임성근 사단장이 진짜 비밀번호를 모르는 것 같다. 그때 그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 1월에 공수처 압수수색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김동혁처럼 머리 좋은 애들은 이렇게 2달치 지우고 김계환은 파일 삭제하고 이랬는데 임 사단장은 비밀번호를 특수문자 숫자 간뜩 넣어가지고 쫙 하면서 사실은 자기로부터 휴대폰을 분리한 것 같다. 압수수색 대비한 걸로. 그러면은 내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비번을 언제 바꿨느냐가 이 사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건 바꿨다 안 바꿨다가 중요한 아니라 이 핸드폰은 더 이상 내 게 아니야. 수사기관으로 들어가. 이제 내가 통제 못해. 그러면은 그 바뀐 시점이 있을 거다. 그러면은 그게 제가 보기에 그 1월 압수수색하기 직전일 건데 그걸 찾아내야 된다. 그걸 찾아내야 되고 자 지금 이종호 씨도 왜 그 경호처 출신 송모 씨가 보낸 메시지를 지웠다 그랬잖아요. 그게 사퇴 그에 관한 임성근 사퇴를 만류했다는 것과 관련된 메시지니까 지울 이유가 없어요. 네. 아니 해병대 예비역이 임성근 얘기한 걸 왜 메시지를 지우냐고. 지운 이유가 있을 거다.
지운 이유가 사태를 만류한 주어가 있을 거다. 누가 사태를 만류했다. 아. 이게 지운 내용 아니냐. 예. 그런데 이 얘기가 임성근 사단장이 왜 걸려요? 그 문자 보내다가. 그게 그 박철환이라고 그 광주고검의 예. 외사촌 동생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많이 이게 오고 가다 걸렸는데 이 박 검사가 동아일보에 한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 형이 임성근이 사표를 낼라는 사의를 표명했는데 두 군데서 말렸다더라. 두 군데서. 그런데 그 두 군데가 어딘지 안 밝히는지 왜 말렸는지 나도 모르고 형도 모른다. 이랬거든요. 그러면은 그 말렸다고 하는 주어가 이종호 씨가 휴대폰에서 지운 거하고 주어가 같은 거 아니냐는 거지. 내 얘기는. 왜냐하면 지울 이유가 없거든. 이 얘기는. 이걸 왜 지워 골라서. 감추려고 하는 그러다가 것을. 또 살리려고 그랬는데 송 씨, 이 씨가 둘 다 지워서 못 살렸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얘기를 공수처에 가서 한다는 건데 이상한 일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가 보기엔 아무 메시지도 아닌데 이게 악마가 디테일에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지운 이유가 뭘까? 이걸 알아내고 지운 시점이 언제일까?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세 번째. 이종섭 전 장관이 청문회에서 드릴 말씀이 있다 그러면서 작년 9월에 자기가 교체된 거는 이재명 대표가 자기 탄핵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저 사의 표명하고 했다 그랬는데 난 드디어 잡았다 싶었어요. 사의 표명 얘기가 그때 나온 건 맞아요. 그때 정확하게 작년 9월 12일 날 민주당 의총이 열려요. 예. 거기서 이종섭 장관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결정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12일 날 논란 끝에 결정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14일 날 다시 의총이 열리는데 네. 이때도 결정을 못해. 무슨 얘기냐. 계속 안보 공백 이게 특수한 신문이라면 국방부 장관이 이 문제가 있었다고. 그때 대통령실이 이종섭의 사표를 반려해. 네. 안보 공백이 있으면 안 된다고. 이때 수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대통령실하고 민주당. 그 실제 탄핵을 추진된 적이 없어. 그랬는데 언론에서는 그로부터 열흘 전인 9월 5일 날 이종섭 교체 검토 기사가 나가. 후임 신원식 유력 이렇게 나가요. 이 기사는 탄핵 추진 전에 나온 기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탄핵 때문에 경질 검토한 게 아니야. 그러면 9월 5일 날 이미 신원식 내정 검토 이 기사가 먼저 나간 거예요. 예. 먼저. 그러면은 민주당은 9월 12일, 14일 이때 가서야 탄핵 담론 검토한다는데 어떻게 열흘 전에 신원식을 민주당이 열흘 후에 탄핵 발의한다, 검토한다는 걸 알고 언론은 썼을까? 더 정확하게 8월 말에 거짓말이네. 앞뒤가 안 맞네. 그러니까 이종호는 이래서 김종대 열심히 하다니까. 이종호는 7월 19일 날 통화에서 국방장관이 바뀔 거라 그래요. 그러면은 국방장관이 바뀐 이유가 이재명 대표의 탄핵 발언이 아니고 아니네. 이종호 쪽에 더 근접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요게 이종호 뭐 고소해가지고 착살나. 그럼 이종섭이 할 얘기가 많은데 이 얘기를 왜 했냐? 왜냐? 자기가 인사권자도 아니고 이걸 청문회 나와서 밝힐 이유가 없어요. 왜 밝혔느냐? 이종섭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랬느냐? 이종호하고 관계 끊기죠. 그러니까 이 청문회 전에 이종호하고 연결 관계를 끊는 거, 그다음에 이종호 보호로 들어간 거죠. 그게 7월 18일 날 그러니까 청문회 열리기 하루 전날 이종호를 공수처에서 참고인으로 불러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진술을 받아. 그리고 이튿날 청문회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요식행위를 서두른 거야. 그리고 증인들 간에는 이종호는 우리와 관계없다. 이걸 기준점으로 하나 메모랜담 같은 게 있는 거라고.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 이종섭이 갑자기 청문회에서 이 얘기를 할 이유가 없지. 근데 뜬금없이 하더라고. 그리고 뜬금없이 메시지를 지우고. 뜬금없이. 여기서 한번 밟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리를 하려는데 딱 걸렸네. 그다음에 이종섭이 공수처에 낸 게 깡통폰이야. 올해 4월에 새로 한 거. 그래서 내가 깡통폰 됐지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의원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니면 뭐냐고 새로 맞힌 건데. 그러니까 뭐라고 조직적으로
그리고 서 의원님이 제일 잘하신 거는 국민들 듣기에 이렇게 사이다 같은 장면은 어디였느냐 하면은 800에 7070이었어요. 네네. 예, 그 장면이었는데 그때 저기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계속 이종섭이 이러잖아요. 예. 대통령이나 여사가 아니라면 대통령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국회의원한테 결단코 아닙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란 말 절대 못하잖아요. 아닙니다가 아니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 숨기는 게 있는 건가요? 그렇지. 이때 이제 이건 저기 V1 또는 V2라고 이제 기정사실화 작업을 들어가야 되는 건데 딱 보면은 그 수를 읽고 서 의원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럴 때 저 눈동자가 흔들리는 증인을 보라. 네. 예. 내가 말 못하는 당신이 범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번 청문회는 그 뉘앙스, 디테일 여기에서 의외로 굉장히 많은 힌트가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오길 잘했네요. 그 중에서 내가 잡아낸 중요한 거는 따로 말씀드릴게. 아, 여기서 하셔야죠. 여기서 해야 돼? 아니,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저기 7월 19일 날 최혜병이 사망했는데 더 중요한 사건은 18일 날 일어났어. 예. 그게 뭐냐 하면은 해병대 헬기, 드론, 상륙돌격 장갑차, 고무보트 리브, 1,300만 명의 병력 이게 일시에 다 투입하는 날이 D-Day가 원래 18일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날 비가 너무 많이 왔어. 네. 그래서 뜨는 거 헬기, 드론 이런 게 다 못 뜨고 장갑차만 얼짱하다 빠져나오고 그 대신 사람이 들어간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이거는 육군 54단장이 지휘 통제하기가 불가능한 작전이죠. 네네. 육군이 뭘 알아서 해병대 헬기 드론 그러니까 경북경찰청은 19일 상황만 똑 떼서 조사를 했는데 임성근 사단장이 지휘할 수밖에 없다는 건 그 앞뒤 전후를 조망해서 봤을 때 이건 육군 지휘가 불가능한 작전인데 차질을 빚은 거다. 그러면은 여기 헬기 드론 이거 들어가라고 누가 명령했어?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기획했어? 없다면서요. 그때도 육군 54단장이야? 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불가능해. 그러면 경북경찰청은 이 진술이 나왔으면 54단장을 불렀어야 돼. 1사단장 해병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신이 통제한 건 맞아. 그러면 뭔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야. 심각한 말을 이렇게 강아지 풀 뜯는 소리랑 연결을 자다가 경찰 썼는. 네, 아니 너무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뭐 내가 해병대를 지휘했다고 이러면서 입에 거품을 물 거야. 이렇게 해서 왜 54당 진술을 안 받았냐 이렇게 임사단장이 절하는데 나중에 한번 육군 54단을 불러야 돼. 예, 이렇게 하면 이건 무너져 이거.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전문가시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헬기도 못 띄웠어. 근데 이제 그거는 우선 보이진 않았으니까. 네. 수륙 양용 장갑차는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네.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게 어딜 들어갔다 나왔냐면 물속을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물 위죠. 예, 떠다니니까.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게 된 거예요. 2분 만에. 나오는데 그러면 이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지시를 할 수 있는 건 그걸 누가 했냐. 포대장은 못한다는 거예요. 여단장도 못하고 사단장밖에 못한다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그러면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한 건 사단장이다라고. 이 맞습니까, 장갑차 같은 전략이 여단이나 대대 전략이 아니라 사단 전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역시 사단 전략이기 그러니까 어떤 때문에 이 무기가 있고 화력이 있으면 이게 어디에 배속되는 거냐. 이래서 이 부대 단위의 권한을 쭉 정리해 놓은 거를 전투 서열이라 그래. 어려운 말로 배틀 오더라 그래. 이런 게 있다고 군에는. 완전 일타강사시네요. 그러면은 딱 봤을 때 장갑차를 동원하는 건 누구 결정이냐. 그런데 그 장갑차는 전날 18일 날 원래 대대적으로. 그러면 육군 지휘가 불가능한 작전. 그러니까 이럴 때 지휘자가 누구냐. 이렇게 역으로 하게 되면 임성근 사단장이 되는 거 합참 단편 명령 여기 있잖아요. 뭐 또 뭐 여기 있잖아요. 뭐 이러는데 그거는 이 단편 명령 갖고 해결이 안 되는 핵심 전력이 들어갔다는 거를 이걸 이제 명령권자를 추적을 해가는 거죠. 그러면 답이 나온다. 네. 19일 청문회 리뷰를 저희가 생각보다 좀 길게 했는데 아니 앞으로 국방위가 이걸 받아야 돼. 근데 국방위가 안 열리는 바람에 법사위는 법리 중심의 접근을 하시는 거고 이런 군사적 접근을 해줘야 되는 거죠. 거기서. 우선 이 얘기를 가지고 19일 날
그 탄핵 소추 즉각 발의를 위한 청원이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전체 회의를 금요일 날까지 한단 말이에요. 김건희 이번 주 여사 금요일, 관련한 예. 거. 19일은 임성근 사단장과 그 수사와 예. 관련한 최상병 거였단 말이에요. 사건이었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전체 회의를 했으니까 그다음에 이건 소위로 넘기게 됩니다. 네. 청원 소위로. 그럼 그렇죠. 청원 소위에 누가 기다리고 있냐? 서영교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지. 청원 소위의 위원장이 저는 그 행안위원장까지 했기 때문에 소위위원장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김용민 의원이 우리 소위위원장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청원 소위의 박지원, 서영교 둘이 청원 소위 위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내용 관련해서 마저 더 정리해서 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예, 오케이. 밟아. 네. 26일 이야기 나왔으니까 저희 월요일에 박지원 의원이 나오셨는데요. 그날도 큰 게 터질 거라고 예고하고 가셨거든요. 네. 좀 민주당 차원에서 준비하는 게 있으신가요? 뭐 김건희 여사를 불러서 할 수 있다면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요. 그와 관련한 그 청원 청문회 자체가 전 큰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다려 보십시오. 예, 기다려 보십시오. 옴짝달싹 못하게 주가 조작이 범죄잖아요. 그럼 그렇죠. 처벌 받아야죠. 예. 예. 그리고 이번에 전주로 된 사람들도 방조 혐의로 공소장 변경했잖아요. 예. 그래서 처벌 받아야 되고 이번에 특히나 또 이 수사 받을 때 완전히 술술을 부렸잖아요. 마리 앙뚜아네트가 들어와 내 얘기 듣고 가라고 하는 것처럼 마리 앙뚜아네트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름을 얘기한 거고요. 아니 뭐 실제로 뭐 그렇게 됐어요. 예, 딱 그렇게 그 모양인데 그런 모든 것들이 이번에 누가 기획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등등 다 오히려 이제 수사를 그 외압하는 과정들이죠. 라고 하는 게 다 보여지게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안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평등권 위반. 그리고 예. 근데 이 딱 맨날 하는 얘기 그거잖아요.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만인이 평등하다. 똑같이 그 예외는 수사받고 없다. 예외는 없다. 예외도 없고 성역도 없고 특혜도 없다. 다른 장소에 가서 수사받아서는 안 된다. 이건데 예외가 있었고 특혜가 있었고 성역이 있었고 다른 조사를 갖고 검사의 핸드폰을 반납시켰고 신분증을 검사했고 그리고 본인은 핸드폰을 들고 있었고 검사는 핸드폰이 없는데 김건희 여사는 핸드폰을 들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자체가 평등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이것을 누구랑 이야기가 됐겠느냐. 우선 김건희 여사는 남편이랑 얘기 안 했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 검찰총장은 지휘권에서 배제되었으니 중앙지검장이 법무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의 그 재가를 받고 이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헌법 평등에 관한 위반이에요. 헌법 21조 위반이 되는 거죠. 그날은 여러 가지 대통령이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부인의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이 남용된단 말이에요. 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헌법에 위반되는 내용들이 차곡차곡 정리될 겁니다. 예. 그렇군요. 결국은 이 청문회가 원래 목적이 탄핵 청문회에 대한 청문회니까 예, 그걸 우리가 깜빡이 잊고 있었네. 왜 그 사람은 탄핵 청원을 이야기했으며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은 헌법에 또 법률에 어떤 위반이 있었는지 알겠습니다. 바로 얼마 전 수사가 완전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거죠. 사익 추구를 위한 직권남용.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위해서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한 것이 예, 국정농단이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이종호 등 이런 사람들의 사익 추구를 위해 대통령의 권한이 남용되었다면 이것은 헌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 예, 탄핵 소추의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청원자의 의지가 뭐 이렇게 밝혀지는 것일 수 있는 거죠. 김종대 의원님이 보시기에 26일 좀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글쎄 일단 최재형 목사가 나오는 부분이 좀 관심이 갑니다. 그렇죠. 예, 일단 디올백에 관해 가지고 지금 지금까지 행정관 유모 행정관이라고 돼 있던데 깜빡 잊고 안 돌려줬다. 여사는 지시를 했다. 여기서 이제 국민들이 한번 크게 웃은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사가 검사를 소환했다. 여기서 두 번째 빵 터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최재형 목사가 등장하는 거니까 이 스토리 라인이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적절한 시점 26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큰 구조가 어떻게 움직이냐 하면은 다 국회 청문회 일정에 따라 검찰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공수처도 그래요. 자, 국회에서 19일 청문회 열린다니까 이종호 빨리 소환해. 빨리 해. 그다음에 야, 니들 빨리 고발 준비해. 니들 빨리 해. 국회에서 청문회 열린대잖아. 그런데 저 국민의힘 의원들 갖고 쪽수가 모자라서 안 막아진다는 거 아니야. 뚝이야 터져 이러다가. 그러니까 두루두루 그래. 그러다 26일 날이 또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안 나가긴 하지만은 야, 빨리 불러서 빨리 털어. 근데 이게 다 악수야. 문제는. 다 악수다. 이게 전부 다 악수가 예.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가 무너진 거 아닌가. 그다음에 그 국민의힘 의원들 그 청문회 나와서 이렇게 발언하는 걸 들어보면은 왜 저렇게 어리버리한지. 어리버리해 보였나요? 뭐 자료를 제대로 보고 나왔는데. 아니, 3분의 1 체크는 골프장 3부라는 거 아니야. 그 유상범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오히려 네. 임성근 전 사단장이 뒤집었죠. 군에는 그런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 그러니까 하려면 그 아까운 시간 좀 제대로나 집든가. 그랬는데 골프장 3부라고 우기잖아. 아니 골프를 1부 그러면 1자를 쓰고 2부 그러면 2자를 쓰지. 3부 할 때 3부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근데 3부 누가 이렇게 씁니까? 그래. 그에서부터 틀렸고 저희가 이게 골프장 1부, 2부, 3부일 수 있다 해서 벌써 다 체크했어요. 다 체크했는데 군 골프장에는 3부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 골프장에 야간에 불 켜놓고 골프를 치면 완전히 타겟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성근 사단장은 일고의 그 생각할 가치도 없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유상범 의원이 이제 페인트 모션을 한 거죠. 이거 3부가 이 3부는 3부 토건 주가 조작 3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골프장의 3부에 이 얘기를 하려고 임성근 사단장 골프장에 3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거죠. 그러면 다른 골프장에는 3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이제 3부가 있습니까라고 물을 때 우리가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막 웃은 거예요. 근데 왜 웃었냐? 걸려들었구나. 네. 저 3부 그거 물을 거다. 걸려들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걸려들었구나 했는데 어김없이 딱 걸려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유상범 의원이 그 질문을 할 이유가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너무 안 해온 거다. 아니 준비를 안 한 정도가 아니라 응. 여기서 또 나오잖아. 이종호 보호라고 제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잖아. 공수처가 부른 것도 그렇고 고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종호를 못 건드린다. 대통령실은. 그런데 유상범 발언도 3부가 아니라는 뜻은 이게 이종호 씨 보호예요. 지금 이종호 씨가 관심사가 임성근, 박정훈이 아닙니다. 이건 뭐 그냥 우리 뭐 응원도 했고 뭐 임성근 3부란 말이요. 3부로 가면 안 된다. 어떻게든 그건 막아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저를 고소한 3명이 그 지난달 6월 25일 날 그 카톡방이 까지고 즉각 움직였습니다. 그때 2가지로 움직였어요. 김규원은 나쁜 놈이고 신뢰할 수 없다. 3부는 골프 3부다. 거기서 뒤로 골프 3부란 얘기를 했군요. 그래가지고 이걸 박정훈 대령을 찾아와서 저기 설득을 하려다 실패했고 박정훈 대령의 해군사관 동기회장을 찾아가 또 설득을 했고 안 돼서 국회로 온 거예요. 그 얘기가 골프 3부지 3부 토건이 아니라 이 얘기하러 온 겁니다. 근데 누가 물어봤냐고. 그리고 박정훈 대령이 이걸 왜 관심을 가져? 3부를. 자기 재판도 바빠 죽겠는데 그거 가질 여유가 없거든요. 그걸 박정훈 대령한테 물어요? 임성근이 아니고? 왜 그러냐. 박정훈 대령한테 찾아와서 이 3부는 골프야. 3부 토건이 아니야.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야. 나한테 이 얘기를 왜 하지? 왜 해? 거기 왜 갔어? 그러니까 변호인들한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이에요. 그때 녹취록에 변호인들한테 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김규현 변호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변호인단을 직접 못 쳐 들어가니까 박정훈을 구실러 보자. 이렇게 해서 간 겁니다. 그때 모든 행보에 일관된 거는 3부는 골프다. 그런데 그 얘기를 유상범 의원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렇게 된 거죠. 예, 시간이 이제 좀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제가 한 가지 정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 사단은 왜 일어났느냐. 어떻든 임성근의 문제 다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박정훈이 수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막아야 되잖아요. 네. 막아야 되니까 논리를 핍니다. 이것은 사망사건이다. 군사법원법 228조는 개정됐다. 사망사건에는 수사단장은 개입하면 안 된다. 수사단장은 수사하면 안 된다. 이 논리를 만들고 내려보내기 시작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날이에요. 국힘당 유상범 그리고 주진우 그 뭐 얘기했죠. 거기 나온 그 모든 사람들이 박정훈 대령은 수사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박정훈 대령이 수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논리가 거기서 그렇게 되고 이 논리가 이제 대통령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알고 있어. 된 거죠. 윤 대통령도 똑같이 알고 예,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대통령이 알아요. 네. 수사에서는 안 되는 사람이 이렇게 수사를 했으니 내가 이걸 바로 잡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용산의 고위 관계자가 언론에 의해서 MBC가 그걸 5월 30일 날 보도를 합니다. 네. 대통령이 잘못된 거 수사하면 안 되는 사람이 수사한 거 이런 것은 내가 바로 잡아주고 질책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대통령이 2번의 화를 냈다라고 하는 얘기가 용산의 고위 관계자의 말이다라고 해서 5월 31일 날 MBC에 보도가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뭐냐면 군사법원법 228조에는 수사단장은 수사를 할 수 있다.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수사를 해야 한다. 범죄를 수사해야 한다. 1항에 그다음에 3항에 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 이게 군사법원법에 관할 건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즉각 이첩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사를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 이게 범죄가 파악이 돼. 그렇죠. 그래서 이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 잘못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는 거야. 그렇죠. 수사하면 안 돼. 라고 해서 그날 또 똑같이 유상범 의원이 묻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수사 다 하면 안 된다는데 박정훈 대령만 수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어디서 그런 논리를 대는 거죠? 이렇게 물으니까 제 옆에 있는 유재훈 법무관리관이 재판에서 재판에서도 수사해야 된다. 수사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유상범이 그렇게 얘기하죠. 예? 그 사람이 누구죠? 그때 이제 처음으로 박정훈 대령이 웃는 거예요. 웃으면서 제 옆에 있는 이 사람이요. 이렇게 하니까 유재현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런 말을 했습니까? 예.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 입력된 것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 이것은 우리가 옳다. 수사하면 안 되는 사람이 수사한 거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첩 보류를 지시한 거야. 그래서 이종섭은 난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그 자체가 군사법원법 228조 위반의 수사 개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첩한 관할권이 넘어간 거니까. 관할권이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거부할 개입한 거죠. 거기에 국방부 장관이 개입하고 검찰 검찰 단장이 개입하고 유재현 법무관리관이 개입하고 용산에서 쭉 개입하고 이래서 이게 잘못 만들어진 건데 잘못 세뇌가 되어 있든지 아니면 잘못된 논리로 지금 우기고 있든지 이런 상황인 거죠. 네. 무식이 고도로 발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원래. 예. 네. 결국은 특검법이 핵심일 것 같은데 지금 한동훈 이제 새로운 신임 대표가 최상병 특검법 제3자 중재안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좀 어떻게 한동훈 대표한테 영상 편지 하나 쓰시겠어요? 아니 뭐 이미 얘기한 거니까 어차피 윤 대통령하고 같이 가면은 다 망하고 더 일찍 망해요. 어차피 망할 거지만은 그러니까 이제라도 저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서 벗어나라. 그거는 아버지하고 아들은 만나서는 안 된다는 거였는데 만나가지고 비극적 결말이 있다. 이게 오이디푸스다. 당신은 그 운명에서 벗어나야 돼. 어떻게 하려면 가출해. 관계 끊어. 끊어야 돼. 부자 관계를 끊어야 이 비극에서 헤어나는 거야. 그 핵심이 최상병 특검법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거는 저 여사 문제하고 최상병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여사 문제는 뭐 저기 확실하게 뭔 발언을 하는지는 아직 모호하지만 최해병에 대해서는 특검법을 추천 주체만 다시 좀 논의가 되고 합의가 된다면은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조금 그 대화가 시작돼야 되는 거죠. 네. 당연한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점에서 나는 한동훈 지지자다. 김어준만 지지하는 게 아니다. 나도 한다. 네. 그 끝으로 그러면 민주당 지도부에 계시잖아요. 그 제3자 중재안 같은 것들이 좀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의원님? 여러분
최혜병 사망 사건과 수사 외압에 관한 특검이 이제 발의돼서 법원회의에 올라갑니다. 왜 중재안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건 제3안 왜 얘기하죠? 저는 언론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지금은 이것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양심적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번에 대표가 됐죠. 아니 대법관이 추천하는 대법원장이 추천한 그거 말고 잘못됐으면 이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야 제대로 수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괜히 얘기했네. 진심이 있다면 한동훈 대표가 이거 받아야죠. 이거 받아서 저희가 이제 본회의에 이게 올라가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통과시켜야 되고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그거는 헌법 위반에 그리고 법률 위반이에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금방 끊어라 이렇게 했는데 오늘 제가 만든 사진이에요. 누굽니까?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폴더 인사를 했어요. 유난 갈등 1차 때 서천 화재 현장에서 폴더 인사를 했는데요. 네. 어제인가 어제 전당대회였죠. 예. 눈은 누가 피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전 한동훈도 아니고요. 아까 말씀처럼 한동훈이 진짜 검사로서 주가 조작 잘못됐잖아요. 그리고 어제 검찰 수사받은 거 그렇게 검찰 들어오라 그래서 받은 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했잖아요. 디올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내내 김건희 여사 사과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사과 확실하게 하게 하고요. 그리고 특검 확실하게 받게 하는 게 타협의 여지가 여기는 없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관련된 두 분의 또 간절함이 좀 다른 결로 나왔는데요. 결국은 최상병 특검법이 돼야 된다라고 괜히 하는 얘기했다는 생각이 예. 예,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요. 오늘 저희 운전자님께서 거의 그 운전대 강탈 위기를 겪으셨는데 마무리 발언을 저희 운전자님께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저희 손님한테 드리는데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자론을 얘기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했다가 그다음에 트럼프가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하노이 회담, 싱가포르 회담 한 거 아닙니까? 제가 운전을 하다가 서영교 의원이 가져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뭐 앞으로 국회에서 하노이 회담을 하시든지 싱가포르 회담을 하시든지 뭘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운전자는 예인선이고 해결사는 의원입니다. 국회가 역할해야 된다. 예. 큰 숙제를 그렇게 주셨습니다. 보면은 여전히 이 구도는 유지가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강탈할 능력이 되지 않고요. 정말 훌륭한 기사님이시네요. 근데 제가 위협을 느낀다니까? 제가 옆에 탄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 자, 화이팅! 화이팅! 더 잘 크시겠어요? 알았어요. 네, 오늘 여러 가지 덕담이 오고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은재 뉴스인 7월 24일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박종훈 대령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 그리고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과 함께 군인권 전반의 이야기와 그리고 최상병 사건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전 내일 오후 5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